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중국에서의 고양이 괴담. 중국 수왕조 문제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문제의 황후와 딸이 병이 들었는데 갖은 수를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도사를 불러 물어보니 고양이 귀신을 이용한 고묘술이라고 도사가 얘기합니다. 고묘술은 수많은 저주 중 제일 지독한 술법으로 죽은 고양이의 영혼을 술법으로 조종해서 원하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술법입니다. 도사가 말하길 고묘술은 워낙 지독하기 때문에 저주를 건 사람을 알아야 저주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사람을 시켜 은밀히 조사하니 유력한 용의자로 황후의 이복동생 독고타가 지목됩니다. 독고타의 일가는 대대로 저주술을 하는 집안이었는데 독고타는 묘기를 잘 부렸고 실제로 고묘술로 사람을 죽인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독고타는 황실의 외척이고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고타의 하녀인 서한이가 몰래 자백을 함으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집니다. 서한이는 독고타의 모친 쪽 가문에서 온 하녀로 묘기를 섬기며 자일 밤에 고양이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자는 고양이의 먹이인 쥐를 뜻하며 자이날에 고양이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받은 묘기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여 그 사람의 재산과 운 그리고 명예를 묘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한이의 동생이 묘기의 저주를 받아 죽자 독고타 집안에게 복수하기 위해 밀고를 했고 결국 독고타와 그의 일족은 처형당합니다. 수나라 정부는 이 사건 이후로 고묘술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했고 주술사들은 죽이거나 유배를 시켰죠. 고양이 사육을 못하게 하고 죽이게 했습니다. 수사나 북서 같은 기록서를 보면 수나라 때 고양이를 키우다 죽거나 쫓겨난 사람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르렀다 합니다. 하지만 절강성 부근으로 고묘술을 쓰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고묘술은 다른 저주술에 비해 효과가 좋아서 많이 쓰였다 합니다. 그리고 고묘술과는 상관없지만 고양이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고국 천황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국상 을파소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 나라 전역을 다닐 때 한 노파가 을파소에게 울면서 밖에 있다 집에 오니 노파의 남편과 어린 딸이 죽어 있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노파의 말을 듣고 을파소가 노파의 집으로 가자 마당에 노인이 목줄기에 낫조각이 박힌 채 깨어진 낫을 잡고 죽어 있었고 딸은 배가 부어 죽어 있었는데 독에 중독당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시체 옆에는 뱀 대가리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광경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을파소가 수색을 시켰고 퇴비더미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범인이라 생각했고 을파소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신문을 했지만 그는 실성한 듯 고양이가 람에 중얼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이 마을의 의원이라고 밝혀졌으나 을파소는 그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옥에 가두고 다시 한번 시체를 살피다 뱀대가리에 나 있는 짐승의 이빨 자국과 노인의 손가락이 한 개 없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을파소는 마을을 뒤져 고양이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수많은 고양이가 잡혀오고 을파소는 고양이를 하나하나 입을 벌리고 살피다가 한 고양이를 사건의 범인으로 잡아놓으라고 합니다. 그 후 며칠 후 의원이 제정신을 차리고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의원은 노인이 딸이 아프다고 불러서 같이 노인의 집으로 갔으나 이미 딸은 죽은 뒤였고 딸이 죽은 원인은 고양이가 물어온 뱀의 대가리가 숨이 있어서 마당에서 딸을 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노인이 화가 나서 고양이를 잡으려 하자 고양이는 오히려 노인의 손가락을 물어 뜯었고 분기한 노인이 낫을 휘둘러 고양이를 죽이려 했지만 고양이는 재빨리 피했고 목표를 놓친 낫은 마당에 있는 돌구절에 부딪혀 깨어지고 깨어진 조각은 노인의 목에 박혔습니다. 노인이 쓰러지자 고양이는 유유히 사라졌고 그 광경을 본 의원은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양이가 범인인지 알았냐는 물음에 을파소는 의원이 실성하지 않은 말을 듣고 고양이들의 입속을 조사해보니 한 고양이만
이빨에 사람 살가죽이 있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고양이는 재수 없다는 미신이 퍼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검은 정장에 소름 끼치는 여자. 아는 형이 겪었던 실화라는군요. 자취를 하고 있던 형은 그날 여자친구와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여자친구가 집에 가야 한대서 바래다 주기 위해 함께 집을 나섰죠. 당시 형이 살고 있던 자취집 위치는 역에서 매우 가까워서 지하철 철길의 방음벽을 따라 쭉 걷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의 집은 북부였고 여자친구는 남부에서 택시를 타야 해서 택시를 잡아준 다음에 다시 역을 건너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도 아침도 아닌 어중간한 새벽 아시죠? 주변은 어슴푸레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은커녕 가로등도 꺼져 있는 시간. 그렇게 형은 방음벽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람의 형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늘씬한 몸매의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옷차림이 조금 특이했다고 하네요. 중절모보다는 체형이 넓고 카플린보다 약간 좁은 그런 까만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한여름임에도 새까만 색상의 긴 소매 정장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이는 신체 부분은 코와 입, 갸냘픈 턱선, 밑으로는 종아리 정도겠군요. 그리고 점점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이 여자가 생각보다 키가 많이 크더랍니다. 형은 신장이 180이쯤으로 남자로서도 꽤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자기하고 키가 엇비슷했다는 겁니다. 서로 걸어가다 문득 여자의 얼굴이 궁금해진 형은 여자와 거의 교차되는 지점에서 약간 시선을 돌렸죠. 그때였습니다. 시선을 돌림과 동시에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더랍니다. 넓은 모자의 챙을 이용해 일부러 얼굴을 가린 듯 그때부터 조금씩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네요. 직선상에 놓인 여자를 노골적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살짝 시선만 돌린 것 뿐인데 그걸 눈치챈 듯이 교묘히 고개를 숙여버렸으니 게다가 모자의 챙을 생각하면 아무리 많이 보여도 지나다니는 사람의 가슴 위로는 사각지대일 텐데 말입니다. 여자의 이상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었다면 걸음걸이라 할 수 있었는데 보통 사람의 걸음걸이 같지 않고 패션쇼 모델이 워킹하듯한 모양새로 리듬감은 없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꽤나 빠른 속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걸을 때 보이는 수직의 움직임 이런 것이 없이 스스슥하고 미동 없어 걷더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지나쳐갔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살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언제 방향을 틀었는지 형의 바로 뒤에서 형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어떤 길을 갑자기 되돌아가는 것도 의문이었지만 설령 뭔가 잊은 물건이 있다 치고 되돌아간다 해도 무슨 자동차 유턴하는 것도 아닌데 보통 사람이라면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 걸어가는 것이 정석일 터 구태여 사람과는 일직선상에 궤도로 걸어가더라는 거죠. 더욱 섬뜩한 점은 당연히 그 여자가 가던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으며 뒤쪽에서 다시 오는 것에 아무런 기척이 없었던 것입니다. 차도 사람도 무엇도 없을 시간이라 되돌아오면 그만한 기척이 있을 법한데 말인데요. 무서워진 형은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기에 집 쪽 블럭으로 방향을 틀고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려고 방음벽 쪽 길을 돌아봤으나 그곳엔 아무도 지나가지 않더랍니다. 아까 같은 속도를 갖고 일정하게 그 방향으로 걸었으면 당연 보여야 할 위치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네요. 그 블럭 이전 블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봤으나 그쪽은 상가 건물 뒷편으로 차도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 사람이 그 시간에 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있는 대로 소름이 끼친 형은 집에 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따라와서 문고리를 잡아당길 것만 같았고 창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에 창문 옆에 있는 침대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꼼짝하는 채 날이 밝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